네, 글로벌 시장 상황,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2% 이상의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고점에서 거래 마감되는 흐름이었었고요. 주간 단위로도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금요일장에서 2.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6,460선 회복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4% 가까이 오르며 4,610선의 마감까지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흐름 이어가면서 1,940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상승권을 유지하면서 고점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고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폭의 갭상승 출발이 있었는데요. 우선 아시아 쪽에서 훈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최근에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일제히 환호하면서 유럽 증시까지 훈풍이 불었었고요. 뉴욕 증시에도 투자 심리 개선 영향으로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발표됐었던 지표를 좀 살펴본다면요. 다소 엇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0.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0.8%는 소폭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실리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호재를 살펴본다면 이날 국제 유가도 추가적으로 오름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1% 넘게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지난 1월 6일 이후로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내내 주간 단위로는 4.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졌다는 점 지난주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우존스 지수를 끝으로 끌어올렸던 흐름을 본다면 실적 호조, 기업들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자카드를 포함해서 호실적 주들이 이날 고점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앞서 살펴보신 대로 2.5% 가까운 상승으로 16,466포인트 선의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존스 지수 2.32% 상승률 기록했고요. 이 월간 단위로는 5.5% 여전히 하락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 전 섹터 상승하면서 전 섹터에 한해서 훈풍이 좀 불어닥치는 모습이었습니다. IT 테크주가 가장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이 성장주를 비롯한 낙폭과대주들도 함께 오르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IT 테크주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함께 올랐고 에너지와 자본재 섹터, 낙폭과대 섹터들도 일제 2% 이상의 업종지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점에서 마감 지으면서 1940선까지 끌어올렸고요. S&P 500 지수 역시 주간 단위로 1.75%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단위로는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률을 기록하는데요. S&P 500 지수는 5.07%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 그리고 IT 테크주 함께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특히 IT 전통 대형주와 더불어서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함께 오르는 시세가 이어졌고요. 2.4%의 장중 고점 4,613포인트 선으로 마감까지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나스닥 지수는 주간 내내 좀 가장 크게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5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월간 단위로 본다면 7%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금요일 장서 일제히 고점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2% 넘는 하루 동안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훈풍 다시 한번 불어닥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는 일본은행 BOJ가 깜짝 금리를 마이너스대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 결정이었는데요. 이 결정이 뉴욕 증시에는 훈풍으로 작용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BOJ stuns markets with surprise move to negative interest rate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OJ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낮췄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BOJ 의원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BOJ 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BOJ의 대규모 부양책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자
결국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BOJ는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기도 2017년 상반기로 늦췄습니다. 이후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필요하다면 더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계 금융시장은 환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한 제스퍼 콜 위스텀트리 전략가는 구로다 총재의 이번 결정을 좋게 보고 있다. 대출과 소비 활성화, 수출 증대가 이루어져 일본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반면 CNBC와 인터뷰한 피커 부크바 린지그룹 전략가는 이번 조치는 BOJ가 그동안 추진했던 양적 완화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간 미국 경제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가디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US GDP slows sharply in fourth quarter on weak consumer spending.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0.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0.8%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고요. 3분기 GDP 확정치인 2%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경제 전반적으로 부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국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이 증시 불안, 이 모든 요소들이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 기간 기업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GDP의 0.45%포인트를 깎아먹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역시 이 기간 2.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는 3% 증가했었는데요. 특히 따뜻했던 날씨로 의류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도 2.5%나 줄어들면서 무역 적자는 GDP의 0.47%포인트를 깎아내렸는데요. 가디언지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내외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지수의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체 구성 종목 30개 구성 종목이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호실적주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쪽은 비자카드였습니다. 역시 실적 기반으로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지난 주 후반때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했었죠.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밖에 JP 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인텔, 애플 그리고 월마트까지 전 섹터에 걸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좋았던 종목들 기반으로 상당히 힘이 강했습니다. 비자카드와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에너지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쉐보론과 엑선모빌 함께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였고요. JP 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도 1%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인텔, 애플 각각 2%, 1%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 섹터에 걸친 상승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IT 테크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업종 상승률이 3.15%로 가장 큰 폭의 탄력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너지 섹터와 자본재 섹터가 나란히 2.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금융주와 산업재, 소매 판매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까지 모두 거의 전 섹터가 1%에서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예상을 웃돈 실적을 보여줬던 기업들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가장 탄력이 좋았던 비자카드입니다. 1달러 70센트 주당 순이익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인 69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강달러와 함께 통화 흐름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증권사들은 일제히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제기하게 되면서 비자카드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날 흐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7.44% 장중 고점까지 올라섰고요. 7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게이트입니다. 데이터 저장 업체인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날 예상치를 웃돈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9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2% 감소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예상치였던 29억 4천만 달러보다는 상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전년 대비로는 부진했지만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데 있어서 시장의 기대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날 부진했던 쪽으로 살펴본다면 PC용 저장 장치를 만드는 이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환호했고요. 8.58% 급등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29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실적을 웃돌았던 종목들이 이날 전반적으로 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관련 종목들 그 밖의 특징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는 카드 회사들이 잇따라 우수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마스터카드가 우수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 역시 급등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Mastercard profit beats estimates, stays bullish on China.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7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69센트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도 4% 증가한 2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 경기 둔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스마트카드, 마스터카드 사업은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중국이 7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은행 카드 시장을 해외에 오픈하면서 마스터카드뿐 아니라 비자카드 등 카드 회사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스터카드는 올해에도 꾸준히 중국 내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터카드의 주가는 6.4%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급락했던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mazon misses stock tank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던 아마존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전문가 예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분기 EPS가 1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56센트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매출 역시 3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359억 달러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에 대해서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의 영향으로 매출의 120억 달러가 날아갔고 전반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매출 세부 항목들을 보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존 실적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이 전분기보다 69% 올랐고요. 유료 서비스인 프라임 회원도 51%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마존의 주가는 무려 7.7%나 급락했는데요. 이에 대해 마이클 파처 웨스부스 증권 전략가는 실적이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시장이 아마존에 거둔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외신 통해서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마감됐던 유럽 증시도 BOJ 훈풍 가득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BOJ 쪽에서 생각지 못한 유동성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와 함께 유럽 증시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1%에서 2%가량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64% 오르면서 9,80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 역시 2.2% 상승하면서 4,41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추가적으로 1.2% 상승했고요. 33달러 62센트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 1월 동안에는 9%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0.02% 전날보다 소폭 오르면서 1,116달러 40센트에 거래 마쳤고요. 1월 한 달 동안 금값 5.3%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대체로 오른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3달러 71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 강력하게 올랐고요. 5% 가까운 상승률 613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10%가량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는 추가적으로 8포인트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BOJ 마이너스 금리 채택에 따라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좀 강력하게 반영됐습니다. 9원 40전 급락했고요. 1,199원 10전에 마감됐습니다. 달러 흐름은 금요일장에서 달러 흐름은 재차 강세를 띠면서 99레벨대까지 재차 올라섰고요.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1.9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상황까지 저희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